테르미도르 9일의 쿠데타 이후 1795년 10월 총제 정부가 등장하며 프랑스 혁명의 새로운 정치 체제가 시작된다. 총제 정부는 5명의 총재가 공동으로 집행권을 행사하고 500 이내의 하원과 원로원의 상원이 입법권을 다루는 독특한 정부 형태이다. 공포 정치의 극단성과 군중 정치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설립된 총재 정부는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통치에 어려움을 겪는다. 왕당파는 혁명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무장한 군중을 동원하여 파리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다. 벤데미에르의 13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방어 책임자로 임명된 폴 바라스는 나폴레옹을 전술 지휘관으로 선택한다. 나폴레옹이 바라스의 권한을 넘어서 직접 행동에 나서지만 바라스는 관여하지 않는다. 나폴레옹은 조아킴 미라 소위에게 명령하여 사블롱 평원에 있는 40문의 대포를 가져오게 한다. 대포는 평소 훈련이나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 전투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모아둔 프랑스 혁명 정부의 군사 자산이다. 조아킴 미라는 신속히 기병대를 이끌고 사블롱 평원으로 이동해 왕당파보다 먼저 대포를 확보한다. 전략적 요충지에 대포를 배치한 나폴레옹은 효과적인 사격 범위를 확보하여 전열을 갖춘다. 오전 5시 왕당파군이 탐색 공격에 나서자 수적으로 열세인 6,000명의 공화 국군은 경계를 지킨다. 왕당파군이 5시간 후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지만 공화 국군의 포도탄 포격과 보병의 사격으로 혼란에 빠진다. 대포탄은 단일 물체로 발사되어 집중적인 피해를 주는 반면 포도탄은 수십 개의 금속 구슬이 퍼져나가 살상의 범위가 넓다.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포도탄은 전장이 좁은 단거리 전투에서 적의 밀집된 병력을 상대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나폴레옹은 포도탄 사격을 통해 튀일리 궁정 근처에 밀집된 3만 명의 왕당파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낸다. 2시간 동안 전투를 직접 지휘한 나폴레옹은 말이 총에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 반격 명령을 받은 미라 기병대의 마지막 공세로 왕당파의 반란은 진압된다. 벤데미에르의 13일 반란을 진압한 폴 바라스는 총재 정부를 통제하는 5명의 이사 중 1명이 된다. 총재 정부의 주목을 받으며 군사적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나폴레옹은 바라스의 연인 조세핀 드 보아르네를 만난다. 나폴레옹은 바라스의 연인인 사교계의 여왕 조세핀의 우아함과 매력에 빠져 급속히 가까워진다. 나폴레옹과 강렬한 로맨스를 불태운 조세핀은 1796년 3월 두 번째 결혼에 이른다. 조세핀의 첫 남편 알렉상드르 드 보아르네는 공포 정치 기간 처형된 바 있다. 나폴레옹과 결혼 후 성을 바꾼 조세핀 보나파르트는 가장 왕성한 에너지가 맹렬히 움직이는 운명의 여름 대서를 지난다. 운명의 가을 처서를 맞은 나폴레옹은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며 결혼 이틀 후 파리를 떠나 이탈리아군 사령관에 부임한다. 나폴레옹은 몬테노테 전역에서 4월 1년의 승리를 거둬 단 2주 만에 피에몬테를 굴복시킨다. 오스트리아군이 1797년 1월 리볼리 전투에서 병력의 43%를 잃자 이탈리아 내 지위가 붕괴된다. 오스트리아 영토로 진군한 프랑스군은 3월 타르비스 전투에서 승리하며 빈에서 100km 떨어진 레오벤까지 진입한다. 프랑스는 4월 이탈리아 북부와 저지대 국가 대부분을 차지한 후 베네치아 공화국의 1100년 역사를 종식시킨다. 이탈리아 전역을 통해 오스트리아와 사르데냐 왕국을 격파한 나폴레옹은 유럽 정복의 발판을 마련한다.